궁궐에도 유독 사람의 마음이 진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왕의 권위와 정치라는 무게보다 가족을 향한 마음, 그리고 왕실 생활의 희노애락이 짙게 머물렀던 궁궐. 그리고 한때는 궁궐이나 이름마저 빼앗겨야 했던 곳, 바로 창경궁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극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들이 정각마다 켜켜이 쌓인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들을 만나게 될까요? 조선왕조 5대 궁궐 중 가장 정감있고 애틋한 궁궐, 창경궁을 우리 함께 걸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경궁에 왔습니다. 저희가 전 시즌에도 경복궁도 가고 경복궁 전시도 하고, 그리고 덕수궁도 갔었고, 그리고 창덕궁도 갔었고 했었잖아요. 왕가 사는 남자? 영화가 또 잘 돼서 왜들 그렇게 사극에도 열광을 하는지 이런 궁금증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사연 많고 비극적이고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슬퍼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곳 창경궁에서도 정말 사연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니까 왠지 좀 슬픈 일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가보실까요? 여기는 확실히 이렇게 막 엄청 막 크거나 이런 웅장함보다는 뭔가 조금 소박하지만 그 소박함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창경궁은 경복궁과 같이 왕이 정사를 돌보던 여느 궁궐들과는 조금 다른 마음에서 시작된 궁궐입니다. 세종대왕이 아버지 태종을 위해 지었던 수강궁터에 이후 성종 임금이 세 분의 대비를 편히 모시기 위해 지은 궁궐이 바로 창경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위한 궁이라기보다는 왕실 가족, 특히 우더른을 위한 생활 공간에 가까웠던 셈이죠. 궁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야, 멋있다. 와, 저 뭐야? 봉황 아니야, 봉황? 창경궁의 정전,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정각으로 국가의 큰 행사나 외국 사신 맞이 등에 이용되었던 명정전. 무엇보다도 이 건물은 현존하는 조선 궁궐의 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탄 뒤 1616년 광해군 때 다시 지어진 것이 오늘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 세월이 단청과 장식에 고스란히 묻어있네요. 화려하긴 하지만 어쩐지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에 비하면 절제미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전란 이후 어지러웠던 시대의 분위기, 그만큼 어려웠던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해서 단청과 장식을 소박하게 두었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뮤지컬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가 마지막에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돌이켜봤을 때 굉장히 치욕스러웠던 순간이었다고 설명을 했었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하다 결국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 꿇고 절하며 머리를 조아린 인조 임금은 이후 이곳 창경궁 양화당에 들어와 통한의 세월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인조 임금도 이렇게 명정전 앞을 내다보던 순간이 있었겠죠. 그때 그 마음이 과연 어땠을지 이 앞에 펼쳐진 풍경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또 있네. 왕이 앉아서 신하분들과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선 여기는 그냥 바닥도 나무로 되어 있고 방처럼 들어가서, 아까는 바닥도 돌멩이고 막 그랬잖아요. 왕이 평소 신하들을 만나
정사를 논하던 편전인 문정전. 왕과 왕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혼전으로도 사용되었답니다. 그런데 이곳 문정전에 또 다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 영화 예전에 사도라고 그 송강호 배우랑 뭐 유아인 배우, 문근영 배우도 나왔죠. 그 영화를 보면 그 아들인 사도 세자가 작은 나무 통 안에 갇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물도 잘 못 마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도 세자의 아들이 와가지고 막 아빠 물 먹으러 막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고, 이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운명을 다했고,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도 슬픈 비극으로 꼽히는 사건이죠. 아버지인 영조 임금이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둔 이몽화변. 왕과 세자, 아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비극으로 치달아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도 뭐 그냥 영화로만 접했기 때문에 뭐 역사의 기본을 잘 모르나, 그때 우리나라의 그 왕들은 뭐 이런 자식 간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왕의 아들인 얘가 이 정도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체가 자기한테도 엄청난 수치인 거야. 아무튼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일상의 기쁨, 가족 간의 사랑보다는 왕으로서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질서와 명분, 체면과 위엄으로 끝내 비극의 공간이 되고 말았던 이곳.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인정하고 보듬어 주었으면 어땠을까. 문득 저도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삼 생각하게 되면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잔혹한 이야기들로만 따라왔으니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이 깃든 공간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바로 경춘전입니다. 경춘전은 창경궁을 만든 성종 임금이 어머니 인수대비를 위해 마련한 침전입니다. 이후 임금의 어머니인 대비나 왕비가 머물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는데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정조 임금이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정조 임금에게 이곳 경춘전은 아주 각별한 장소였고 훗날 직접 경춘전기라는 기록을 남겼을 정도라는데요. 그 기록에 참 애틋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정조가 태어나기 전날 밤 정조 임금의 아버지, 바로 사도세자가 경춘전으로 용이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조 임금이 태어나고 보니 그 꿈속의 용과 너무나 비슷해 경춘전 동쪽 벽에 용 그림을 그려 아들을 얻은 기쁨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훗날 아버지에 의해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되는 아들, 사도세자이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던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고 보면 창경궁은 참 오묘한 궁궐인 것 같습니다. 슬픔이 가장 짙게 여려 있으면서도 탄생의 따뜻한 기억도 뚜렷하게 새겨져 있으니 말이죠. 창경궁의 가장 안쪽 고즈넉하게 자리한 정각, 통명전입니다. 통명전은 대비와 중전의 침전으로 쓰인 생활 공간입니다. 왕실 안에서 가장 내밀하고 한편 평온한 일상이 머물러야 할 곳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경궁에서 가장 서늘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통명전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이곳 통명전에선 이른바 귀신 소동까지 있었다는데요. 궁녀들의 머리카락이 저절로 잘려나가고 옷에 불이 붙고 돌덩이가 날아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소문이라고요? 이 소동은 무려 그 유명한 조선 왕조실록의 정식 기록으로 남아있답니다. 외인의 말을 들으니 근래 대내에 귀신이 요변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전께서 거처하시는 통명전 근처에 정말 그런 일이 있다. 돌덩이가 날아오거나 의복에 불이 붙거나 궁인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의 일이 자주 있는데
궁인들이 거처하는 것은 더욱 심하다. 현족실록 12권 현종 7년 7월 18일. 그러니까 현종 임금이 당신의 입으로 직접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을 한 것이죠. 또 있습니다. 바로 장희빈. 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침전 주변에 죽은 쥐와 새, 꼭두가시 인형 같은 흉물을 묻었다고 하죠. 그 장소가 바로 통명전이라고 합니다. 그게 통한 건지 어쩐 건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인현왕후는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번엔 달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궁중 로맨스입니다. 어쩐지 소박하면서도 참 아늑한 정각이다 했더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정조 임금의 사연이 깃든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정조 임금과 후궁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책을 즐겨 읽는 정조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바로 이곳 영춘원이 정조 임금의 서재였다고 합니다. 집무실 겸 이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정조 임금이 승하한 곳도 바로 이곳 영춘원이었을 정도라는데요. 영춘원 바로 옆 여기 집복헌은 후궁들의 처소라고 합니다. 영조의 후궁이었던 영빈이 씨가 사도세자를 낳은 곳도 바로 이곳 집복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연을 듣고 보니 이 공간이 더 애틋하고 평화롭게 다가오는데요. 위험 어린 정전이나 편전보다는 이토록 소박한 공간에서 정물을 보고 한편 가족도 살뜰하게 챙긴 정조 임금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야말로 왕실 생활에 희노애락이 모두 서려있는 창경궁. 사연 많은 궁궐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제국 말기였던 1907년 창경궁의 정각들이 대거 헐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동물원과 식물원들이 들어서게 되죠. 궁궐에서 졸지에 유원지로 전락해 창경원이라고 불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주변엔 봄꽃이 활짝 폈고 암수오리 한 쌍도 단란하게 헤엄치는 이곳 연못 춘당지. 참 고즈넉하고 낭만적인 풍경이지만 원래 이곳은 왕이 직접 농사의 본을 보이며 백성의 삶을 생각하던 논밭, 내농포였다고 합니다. 1909년 일제는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면서 왕의 논밭을 큰 연못으로 바꿔버립니다.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진 창경원, 그리고 이 연못 위엔 우리나라 최초로 케이블카가 다니고 파라솔, 테이블 같은 시설이 들어서서 한때는 이곳 춘당지가 대학생들의 미팅 장소로도 유명했다고 하죠. 보통 궁궐에선 볼 수 없는 성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이름을 잃어버린 오욕의 세월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곳 창경궁 대원실이 그 시간을 오롯이 품은 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09년) 창경원 개장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이자 당시로선 동양 최대 규모 식물원으로 지어졌다는 이곳 대온실. 철골과 유리, 목재가 혼합된 모습이 매우 이국적입니다. 이 식물원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오, 여기 향이 좋아. 팔손이 되게 처음 보는 게 엄청 많다. 이쪽은 약간 좀 내가 잘 모르는 쪽이다. 식물도 끝이 없어요, 정말. 식물원이 갓 만들어진 당시에도 진귀한 열대 식물들이 모여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는데요. 백량금. 이름 진짜 특이하네. 구실 잡밥나무야. 까마 귀쪽나무. 조롱나무. 한때 왕이 활쏘기와 무예를 익히던 장소였다는 이곳. 관덕정 앞에 섰습니다. 효심으로 지어져 왕실 가족의 일상이 있었고 비록 참담한 비극도 있었지만 한편 백성을 굽어 살피는 왕의 마음도 담겼고 하지만 끝내 이름을 빼앗겨야 했던 궁궐 창경궁.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무수한 감정들이 서린 그래서 더욱 인간적이고 애틋한 공간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었어요. 한때는 이런 왕가의 명예가 실추되고 잃을 뻔했지만 다시 이것을 잘 지켜서 이렇게 아름답게 잘 보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으니 또 잃었던 곳을 찾은 곳이기도 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창경궁에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성이었고요. 또 만나요.